안녕하세요. 자, 오늘 라이노 강의 내용은 수의자 제품의 세라믹 주전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제품은 클래식한 디자인과 그 영국 왕실 스타일의 그 호박 모양과 금속 테두리 장식으로 더욱 우아하고 고귀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전자를 기본 베이스로 모델링을 하고 나서 나머지 제품들은 이를 토대로 일부 형태를 변형시켜서 결과물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사진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콤맨드에다가 PIC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제 픽처라고 뜨겠죠. 자, 입력을 하고 나서 그 제공되고 있는 흰색 주전자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라이트 뷰에서 첫 번째 그 퍼스트 코너가 뜨잖아요. 이때 0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고 나머지 수치는 220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엔터를 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라이트 뷰를 확대를 하고 자, 요 센터 라인을 이제 찾아야 되기 때문에 폴리라인으로 여기 끝에서부터 이제 끝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드 스냅이 켜져 있으면 작업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 이때 작업을 하실 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그래서 라인을 끝에서 끝 라인을 이제 그어 주고요. 자, 그럼 요거를 이렇게 90도로 이제 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요게 이제 바로 센터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스케일을 적용을 하게 되면 자, 센터가 들어오는 게 보이죠. 자, 그리고 전체를 잡고 자, 무브를 시켜줄 건데 그래서 무브를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스냅에서 리어를 켜줍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요 라인에 일부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 0을 입력을 하면 정확하게 센터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얘가 도면이 선택이 되면 작업에 방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사진은 자, 뒤로 일단은 이동을 시켜주고요. 탑에서 바라보면은 자,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자, 프로퍼티스의 이 머티리얼로 가게 되면 여기에 오브젝트 트랜스페어런시가 있어요. 자, 이거를 뭐 한 50에서 60 정도 그 정도로 투명하게 만들어 주시면 커브를 작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리하게 작업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도면은 락을 걸어주는 것보다 레이어로 할당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무래도 작업이 수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면을 선택을 하고 레이어 1번으로 와서 자, 마우스 오른쪽을 선택을 한 다음에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레이어로 할당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요 도면의 레이어의 이름은 자, 도면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자물쇠에다가 락을 걸어서 선택되지 않게 작업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그리드는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키보드에 F7을 눌러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라이트 뷰로 와서 자, 커브를 따라 이제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전자의 외곽에 맞춰서 커브를 이런 식으로 그려 주십시오. 자, 그리고 F10 자, 요거는 지울게요.
자, 커브가 거의 이제 완성이 됐죠. 자, 요 두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요걸 잠깐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고 요 니어와 요 니어의 요 간격이 6.7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한 4까지 좀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4 정도의 느낌의 두께로 이렇게 적용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그 안쪽에 또 커브를 또 그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옵셋 있죠, 옵셋. 그래서 여기 옵셋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한 대략 4 정도로 디스턴스를 이렇게 4로 주십시오. 4. 예, 이렇게 4로 주고 안쪽으로 커브를 또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F10을 눌러주고, 자, 여기 이제 불필요한 포인트들이 보이는데 얘네들은 모두 다 이렇게 삭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 끝에다가 엔드 스냅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F11. 자, 그러면 이렇게 4 정도의 그 커브가 이제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라인을 사용해서, 자, 여기 엔드 스냅을 활용해서 한 대략 왼쪽으로 또 라인을 이제 그어 줄 건데 한 대략 한 6 정도 줘볼까요? 그래서 6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고요.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눌러서, 자,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4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이렇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엔드 스냅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맞춰 놨는데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를 트림으로 잘라서 이렇게 이제 이어 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엔드 스냅으로 여기다가 맞춰서 하는 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12를 눌러 주시고 요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를 트림을 활용해서 얘를 이렇게 잘라 줍니다. 그리고 얘는 조인을 시켜 주세요. 자, 그리고 얘는 나중에 여기가 또 지워질 수도 있긴 한데 여기가 저 호박의 그 패턴을 이렇게 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나중에 그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익스플로드를 눌러서 얘를 파괴를 시키고 나서 여기는 삭제를 하고, 나중에 작업이 완성이 되면 여기는 그 로프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붙여주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만 완성을 해주시고 다시 조인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내려와서 또 추가로 커브를 이어서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또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엔드 스냅으로, 자, 여기다가 이제 정확하게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니어 스냅을 활성화 시켜 주세요. 그래서 니어 스냅을 활성화 시켜 주고 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중심 선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인터섹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필렛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커브 툴에 요 필렛, 필렛을 입력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다가 레디우스가 지금 기본값이 한 5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한 10 정도 넉넉하게 줘 볼게요. 하나, 둘. 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조인을 시켜줍니다. 떨어져 있죠. 그래서 조인. 그러면 그 안쪽의 커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를 이제 미러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미러를 입력을 합니다. 자, 미러를 입력을 하고 요 가운데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복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이어줄 서클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탠다드로 가서 자, 서클 툴바를 꺼내게 되면 거기에 버티컬 C플레인 형태의 그 서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서 엔드 스냅과 엔드 스냅으로 여기까지 이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골짜기 이제 형태를 이제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요철의 느낌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는 포인트가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F10을 눌러주면 포인트가 현재 4개밖에 있질 않아요. 그래서 자, 이 커브를 잡고 자, 커브 툴에 가보면 리빌드 커브라는 이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고 자, 포인트가 28개로 주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28개 정도 주고 자, 오케이 하고 다음에 F10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그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건들지 마시고 얘를 탑뷰에 와서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식으로 포인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자, 포인트가 다 선택이 됐으면 이제 안쪽으로 살짝 골짜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서 해주시고요. 자, 그럼 반대로 또 얘네들을 또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셀렉트에 와보면은 여기에 라스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또 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인버트 포인트 셀렉션을 눌러주게 되면 반대로 또 선택이 되고요. 그래서 얘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 요 기준으로 또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데 요 끝에의 선이 일치하도록 비슷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100%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살짝 안으로 모자라듯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포인트를 잡고 안쪽으로 살짝 이동을 해서 이렇게 살짝 간격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F12를 눌러서 포인트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안쪽을 먼저 만들고 나서 그리고 물론 이 안쪽에도 골짜기 형태를 띌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마 청소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되어 있다면 옵셋을 활용해서 이 골짜기 형태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 우리는 이 안쪽을 그냥 민둥하게 만들어 주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그 내부 구조를 제가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아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포인트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F10을 눌러주고 그 5스냅에 쿼드 스냅을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갖다 이제 붙여주게 되면 여기가 쿼드 스냅으로 붙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잡아서 이렇게 쿼드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F10을 눌러주고
자, 이 포인트를 잡아서 강제로 쿼드 스냅으로 이렇게 붙여 주십시오. 자, 투레일의 조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요 커브를 선택을 해서 자, 리볼브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볼브, 그래서 니어와 니어로 잡고 엔터, 엔터. 자, 그럼 안쪽 면이 완성이 됐고요. 자, 그리고 요 커브를 얘네들을 또 이용해서 이제 투레일을 작업을 할 건데 방법은 되게 많아요. 이거를 리볼브를 해서 리빌드 서피스라는 이 명령어를 활용을 해서 열을 많이 추가한 다음에 그 포인트를 추가한 다음에 골짜기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투레일의 조건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근데 투레일을 또 이거 잘못하면 안쪽 면하고 또 이렇게 겹쳐서 또 보일 수가 있거든요. 또 그거를 또 염두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투레일을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콤맨드에다가 sweep to라고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레일,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일, 그 다음에 요 섹션 클릭, 클릭. 그래서 OK를 해주시게 되면 자,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혹시 안쪽 면과 이 바깥쪽에 이 골짜기가 혹시 겹치게 된다면 좀 수정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레코드 히스토리를 먼저 켜 놓으십시오. 그리고 스윕을 적용을 합니다. 스윕 2. 그래서 레일 1, 레일 2, 그 다음에 꽃무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 엔터.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아까 꽃무늬 형태의 이 커브가 있잖아요. 이거를 선택을 해서 F10을 이렇게 눌러 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포인트들을 이제 지그재그 형태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골짜기의 느낌을 조금 더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 하는 동안에 포인트가 그러니까 이 골짜기 쪽의 면과 안쪽 면이 혹시 겹쳐서 보인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스케일을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면 골짜기를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안쪽 면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 보이시죠? 예,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찾아 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주셔야지 간섭이 없게끔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 안쪽에 있는 요 커브 있잖아요. 이 면을 좀 더 한 5 정도 예, 두께를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어서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얘를 스케일을 이용해서 더 줄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쵸? 예, 물론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그 4라는 수치와는 좀 약간 달라지긴 하겠지만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의 면과 요 안쪽의 면이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 예,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의 면과 여기의 면을 이제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로프트 명령을 실행을 해주고 여기의 엣지와 여기 또는 커브 엣지 둘 중에 아무거나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네, 이렇게 면이 막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모두 다 잡아서 네, 조인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히스토리가 뭐 깨진다라고 나오는데 예, 무시하시고 예, OK를 눌러주면 예, 일단은 여기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데는 이제 모서리에다가 필렛으로 이제 다 이제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잠시 컨트롤 H를 눌러서 잠시 이제 하이드를 이제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와서
커브를 그려줄게요. 자, 니어 스냅을 활용해서 자, Shift 키를 눌러주고 포인트를 찍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기가 탄젠트 형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포인트를 계속해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10. 자, 이 두 번째 포인트는 좌우로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여유를 좀 더 줘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폴리라인으로 Shift 키를 눌러서 단차를 주고 얘는 좀 내려가면 되겠네요. 좀 깊게. 자, 그리고 요 두 개는 조인, 그리고 커맨드에다가 필렛 명령어 입력하시고 레디우스는 0.5로 처리하시고요. 요게랑 여기랑 이렇게 R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모두 잡아서 조인, 컨트롤 J, 그리고 옵셋, 커맨드에다가 옵셋이라고 입력을 하고 디스턴스는 마찬가지로 4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적용하시면 여기가 이 R 값이 작기 때문에 옵셋에 의해서 이 커브가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거는 F10을 눌러서 이렇게 포인트들을 이렇게 솎아 주시면 됩니다. 뭐 지우셔도 되고요.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지우면은 R이 좀 부드럽게 처리가 됩니다. 어차피 여기는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F11 눌러서 포인트 해제한 다음에 자, 여기는 끝마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폴리라인을 활용해서 여기를 막아주고 다시 컨트롤 J, 조인.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 부분, 자, 여기도 니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중심선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Shift 키 눌러주고 클릭. 자,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보통 이렇게 요 라운드를 따라서 그리게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필렛 서피스나 필렛 엣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거 무시하고 커브를 다음과 같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그렸으면 이제 얘네들을 모두 다 잡고 한 번에 리볼브를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볼브 입력하시고 니어와 니어, 그 다음에 엔터, 엔터. 가끔 가다가 리볼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축이 삐뚤게 잡혀 있거나 아니면 여기 스타트 앵글이 다른 수치가 들어가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요 가로 안에 있는 풀 서클을 눌러주시면 한 번에 이렇게 360도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이제 합집합으로 이제 하나로 이제 합쳐 주시면 되는데 이 꼭지가 이 안쪽으로 삐져나오지 않게 여기까지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잠시 이렇게 옮겨 보시면은 면의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갈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나중에 합집합을 할 때 이 면의 방향에 의해서 부분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커맨드에다가 플립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면이 이렇게 뒤집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합집합을 하게 되면 엉뚱한 결과물이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면의 방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면의 방향이 이렇게 특히 바깥쪽이 바깥쪽으로 나오고 말 그대로 뒷면은 이제 뒷면은 안쪽으로, 그래서 바깥쪽은 이제 그럴 때 프론트 페이스라고 하는데 프론트 페이스는 바깥쪽으로 향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제가 누차 항상 라이노 강의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옵션에 들어가면
여기 제가 이제 미리 세팅을 해놨는데 뷰에 가보면 여기 아래쪽에 그 디스플레이 모드가 있고요. 그다음 쉐이드 모드로 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측에 그 백페이스 세팅에서 싱글 컬러 for all 백페이스 그걸로 체크한 다음에 컬러는 이제 잘 쓰지 않는 그냥 갈색으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색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 두 개를 잡고 자 솔리드 툴에 있는 부올린 유니온으로 이렇게 합집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렛 엣지 여기 솔리드 툴에 있는 요 필렛 엣지 자 그걸 실행을 해서 넥스트 레디우스를 한 2 정도 줘 볼게요. 그래서 여기 모서리 잡고 엔터를 치면 다음과 같이 결과물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필렛 엣지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또 필렛 엣지 눌러주시고 여기는 한 0.3 정도로 마무리를 지으면 되는데 한 0.5 정도 줘볼게요. 0.5 그래서 R을 좀 부드럽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트롤 알트 H를 눌러서 나머지 얘네들을 이렇게 불러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를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짓기 전에 먼저 얘를 또 컨트롤 H를 눌러서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가 마무리가 되면 여기는 필렛 엣지나 뭐 필렛 서피스로 또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먼저 커브가 이제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버티컬 형태의 또 서클이 있잖아요. 요거를 선택을 하고 엔드 스냅 그래서 엔드와 엔드로 서클을 그릴 건데 여기는 수직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라이트 뷰에서 그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브를 하나를 그려주고 나서 요거를 아래쪽으로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요거랑 로프트를 이용해서 면을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럼 로프트가 그냥 완성이 됐고 그러면 여기 두 개가 이제 겹치는 이 구간은 필렛 서피스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콤맨드에다가 필렛 서피스 라고 입력을 하고 레디우스는 일단 3 정도 줘볼게요. 그래서 하나 둘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중간 값을 이제 찾아주게 되는데 요거에 의해서 조절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R 값을 조절을 해주는데 그 라이노 8 버전부터 요 기능이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 필렛 값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적절하게 숫자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마 기본 값은 여기 아크로 되어 있을 텐데 여기 디포메이블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요 값들을 이렇게 찾아내면서 또 이렇게 작업을 또 할 수도 있죠. 또 G2 블렌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튼 요 사진을 보면서 이 이미지를 보면서 결과물을 이렇게 원하는 값으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나는 그냥 기본 값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아크에 체크한 상태에서 요거만 레디우스만 조절하시고 조금 더 변형을 하겠다 그러면은 디포메이블 체크하고 이 탄젠트 값과 그다음에 벌지 값을 이렇게 제어를 하시면 부드럽게 잘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OK를 해주고요. 좀 값이 좀 센데 좀 작게 해줄게요. 그래서 OK. 자 그리고 이제 밑에를 이제 막아줘야 되는데 자 일단은 얘네들을 자 잠깐 옮겨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랑 또 조인을 또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자, 아래쪽을 또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아래쪽은 요거를 잠시 또 컨트롤 H키 눌러서 숨겨주도록 하고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커브를 밑에 잡은 상태에서요, Alt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복사를 하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복사가 됐고요. 자, 그리고 다시 Alt 키를 누르지 말고 요 가운데 보면은 그 검정색이 보일 거예요. 자, 이거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면이 생기게 되는데 일단은 Alt 키 눌러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 그러면은 라이트 뷰로 와서 Alt 키를 누르고 요 가운데 복사되어 있는 요 커브 서클을 안쪽으로 살짝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자, 뭐 헷갈릴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나서 자, 요 두 개, 그 다음에 요 커브까지 잡아서 로프트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타이트하게 잘 안 만들어지나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로프트 명령을 실행을 하고 요 커브 잡고 요 커브 엔터 스트레이트로 해줍니다. 스트레이트. 아까 잘못 봤나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섹션으로 주면 이렇게 직선 형태로만 얘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을 또 채워야 되니까 서피스 툴에 가면은 여기에 서피스 프롬 플래너 커브라는 명령이 있어요. 요거를 실행을 해서 면을 막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잡아서 컨트롤 J를 눌러서 조인을 해주시면 밑에 것까지 만들어지게 되고, 참고로 컨트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 엣지를 잡으면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경사지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컨트롤 Shift 키 누른 다음에 요 엣지를 잡고,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 스케일을 이용하면 바닥을 이렇게 기울지게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필렛 엣지 명령을 이용해서 또 아래쪽에 모서리를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많이 줄게요. 1 정도. 여기도 더 많이 주면 뭐 좋긴 하죠. 아무래도. 자, 여기는 뭐 보이지 않는 곳이라.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필렛 엣지로 처리를 하는데, 여기는 필렛 서피스로 또 줄게요. 그래서 필렛 서피스를 이용해서 여기랑 근데 요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가 심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에 포인트 개수와 여기 서클의 개수가 맞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요런 거를 방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 가지고요, 이 면을 이렇게 일단 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삭제를 하고, 그럼 여기 아까 자, 여기 엣지가 없네요. 커브가 없네요. 그러면 프로젝트 툴바에 가서 여기에 디플리케이트 엣지를 이용해서 여기 엣지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엣지를 모두 잡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조인을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F10을 누르면 포인트가 많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 개수를 리빌드 커브에 가서 28개로 똑같이 맞춰 줄게요. 네, 그 다음에 로프트를 실행을 하고 여기 커브와 여기 커브를 잡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시 조인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필렛 서피스를 처리를 하면 이렇게 한 번에 잡히는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포인트 개수를 이렇게 맞춰 주시면
필렛 서피스로도 이렇게 줄 수가 있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쵸? 바로 창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조인이 된 상태에서 어쨌든 필렛 서피스가 가능해지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는 그러면 필렛 엣지 명령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렛 엣지로 여기 모서리를 잡고 적절하게 주면 되겠죠. 한 대략 1.5 정도 줘볼게요. 먼저 값을 입력을 하고 엣지를 나중에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한 1 정도로 한번 처리해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바디 부분은 일단은 완성이 됐고, 뚜껑도 완성이 됐죠. 그리고 재질이 이 뚜껑, 이 손잡이가 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는 이 물체 면을 떼어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바디랑 이제 꼭지까지 이제 완성이 됐는데, 사진을 보면 지금 손잡이가 없고, 그 다음에 주둥이도 없잖아요. 이게 이제 같은 물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하나를 카피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전에. 그래서 얘네들을 일단은 Alt키를 눌러주고 이렇게 복사를 하나 먼저 해 놓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은 요것만 잡을게요. 자, 커브까지 다 잡혀서, 그래서 Alt키를 누르고 일단 복사, 그리고 레이어 2번 거기다가 할당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자, 여기는 C0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잠시 하이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주둥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주둥이보다는 손잡이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카피를 하면 또 요 물체를 또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손잡이 부분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또 라이트 뷰로 와서 또 작업을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자, 손잡이하고 요 주둥이 부분은 그러면 다음 편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